지난 시간에는 첫 주제로서 통치행위에 관해서 다뤘는데 워낙 굉장히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들도 많다 보니까 저도 잠시 좀 흥분을 한 감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법치행정의 원리하고 그다음 법원의 일반론에 해당하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그 관습법과 판례 법원성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 일반 법원식은 알다시피 굉장히 그 판례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주제로 다루기를 하고, 자, 법치행정의 원리 하면은 그 법치주의의 그 일반론에 관한 거는 헌법에서 이제 주로 연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이제 크게 중시되지는 않는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게 행정기본법이 그 제정되면서 일단 이 법률 같은 경우는 뭐가 규정이 있다 없다 이거부터 외우라 그랬죠. 여기 보면 법률의하고 법률유보 둘 다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객관식에는 뭘 하나 뒤트는 게 기본적이라 그랬죠. 법률의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유보 원칙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러면 틀리죠. 둘 다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법률의가 나오죠.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위반 저촉돼서는 안 된다. 법률의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좀 음미하자면 뒤에 부분에 음미하자면 뭐냐면 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침입적인 거죠. 근데 이것만 규정했다면 그 행정기본법이 침해 유무설에 입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한 이니까 뭐예요? 결국 이게 그 침해 유무설 빼고 그 나머지들은 물론 권력행정 유무설은 예외인데 그거는 침해 유무설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래서 중요사항 유무설도 침해 빼고가 아니라 침해 행정 플러스 그 밖에 중요한 거.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이 뭐다? 그 법률유보에 관한 여러 학설, 여기서는 뭐 뺐죠. 학설에 관한 거 출제가 안 돼가지고 판례만 다뤘는데 여러 가지 학설 대립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사항 유보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걸 음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률유보는 법률의 근거 위임 수권이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개념이 징표 나오죠. 그 두 번째 도표의 두 번째 쪽은 징표가 법률의 범위 내 범위 안 법률의 위반 저촉돼서는 안 된다. 이게 법률의이죠. 법률의 근거 위임 수권 이게 법률 유보죠. 저거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래서 이건 저걸 하면은 이 헌재결정 다 하네. 법률의 의한 규율 이건 법률이 직접 규율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한 규율 이거는 위임 수권 수권에 따라 행정 입법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의 근거를 두면서 헌법 75조 이 대통령령에 관한 거죠.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게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해서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예산은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대외적 구속력이 없죠.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은 기본권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 무관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못 되죠. 그 다음에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요것도 행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법치국가 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권한 남용 금지 저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는 자 52페이지 보면은 52페이지 위에 신뢰보원칙의 근거에 관해 가지고 두 번째가 행정기본법 동그라미 3의 권한남용 금지 그게 행정기본법에 있다라는 거 반드시 외워놔야 돼요. 34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게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판례가 먼저 봤죠. 자 법치국가 원리 내지 법치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은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헌법에 따라 인정된다는 거예요. 법치국가 원리, 법치주의는 헌법의 원리로 이미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있다라는 거 별도로 외워야 되고, 그 다음 법문안에 모호함이 내포되어 있으나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 법문안의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명확성 원칙에 관한 헌재 결정은 수백 개가 넘죠. 근데 대법원이 헌재 결정하고 미묘한 차이가, 대법원이 강조하는 거는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 이거를 핵심적인 징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음미해야 돼요. 물론 이제 헌재 결정에서 밝힌 법관의 보충적 해석, 뭐 이런 표현도 익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건데, 이것도 뭐 헌재 결정 수백 개가 있죠. 과세유권 등 국민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해야 되고, 그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 해석이나 유추 적용을 허용하지 아니함을 뜻한다라는 거. 이 최신 판례죠. 대법원 전원할 빛에. 그 다음에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유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마련하는 거, 둘 다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그 과세요건에 관한 거, 이건 본질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로 직접 규정하거나 세부적인 것만 위임에 의해 가능하다는 거죠. 법률적 합성인데, 여기서 이제 법과 법률에 관한 게 판례 용어는 아니지만 이게 출제가 좀 많이 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옛날에 많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 또 출제될 수 있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일체의 형식, 일체의 명칭을 다 포괄하는 광이다. 법률은 법률이라는 명칭, 이 형식은 명칭의 의미거든요. 법률이라는 명칭의 것만 한정된 게 법률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헌법이든 법률이든 명령, 간수법, 일반법을 다 일체의 것 포함하는, 그 용례가 법치주의, 법률치주의가 아니죠. 국내법, 국내 법률이 아니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헌법 6조량에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랬지, 헌법에 의해 체결 동포된 지역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이렇게 돼 있지 국내 법률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란 명칭의 이 법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법규청 일일이 외울 거 없고, 법률에서 들어간 다 그렇고, 법률 우위만 유일하게 불문법원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우위는 그 비교급이죠, 비교급. 법률이 행정보다, 헌법과 법률이 행정보다 우위다. 소극적 통제라는 건 왜 그러냐?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 규정이 있을 때 그것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있을 때 의미를 갖는 거고, 또 비교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법의 단계 질서의 문제죠. 법이 상위 단계고 행정이 하위 단계다라는 거고, 법률 여부는 법률의 근거인데 이 작용법적 근거예요. 조직법적 근거도 아니고,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권한, 권능, 수권 규정, 법률 여부 위반은 그 권한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 여부 위반이라는 얘기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무권한이라는 얘기고, 무권한은 무효사유로 연결되죠. 얘는 법치주의 적극적 측면이죠. 왜 그러냐? 내용으로 가면 이건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없는 경우 할 수 있냐 관련되는데, 이거는 국회가 행정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행정을 마비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적극적 통제라는 거고, 달리 말하면 입법부가 어떤 권한을 행정부에게 배분해 줄 거냐 말 거냐의 권한 배분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개념의하고 연결되는 건데, 좀 논리적인 연계를 필요하기 때문에 좀 높은 난도인데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징표는 미리 받고, 그 적용 범위, 이거는 최소한의 거기 때문에 권력분립상 문제가 없으니까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데, 권력분립은 전 영역에 적용되면 권력분립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 통제, 권력분립은 소극적 통제거든요. 이것도 적극적 통제를 전 영역에 나가면 이 권력분립의 위반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되는데, 그 일정한 영역이 어디까지냐, 이거는 전부 유부설, 침해 유부설,
신친의 유보설, 권력행정 유보설, 본질성설, 극부행정 유보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론이 학설이 대립되는데 지금 뭐 대부분이나 헌재는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로 입장이 확고해지죠. 위반시효가는 중대 명백한이 아니냐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 사유인데 법률 위반은 법률 위반은 무관한이니까 무효다. 이건 225에 무관한은 무효다. 유형화된 거예요. 그래서 225 잠깐 보고 오면 225에 6번 법률리부 원칙 당연 무효다. 35 여기 보면은 그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개발부담 부가처분은 자 법적 근거 없다 이러면 무효로 가는 법적 근거 없다. 세 번째도 법률의 근거 없이 네 번째도 법적 근거 없다. 이 말 나오면 다 이게 다 무효다라고 유형화되어 있죠.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반드시 예외 없이인데 원칙은 이건 틀린 거예요. 사회과학에 절대란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받는 경우 전형에게 다 적용되니 단 하나의 예외도 없죠. 법률의 조직법적 근거. 그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경찰국 신설한 거 보면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얘가 판사 출신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그 법을 제대로 배운 놈들보다는 그냥 출세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달달 외우고 붙고 나서 그걸 까먹지 않더라도 불법 위헌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런 놈 쓰레기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조직법적 근거 없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조직법적 근거 이건 뭐냐면 달리 말하면 이게 강론에서 다루게 되는 이건 사항적인 거에 내용에 관한 거거든요. 아니 행정안전부의 그 관할 사무 범위에서 조직법적 근거에서 치안에 가는 걸 빼버렸어요. 치안에 가는 거는 경찰청의 그 소가 다만 이제 경찰청 이게 행정안전부 소속이라는 그 소속만 둔 거지 그 사무의 사항에 관한 거는 그 행정안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무도 아닌 거를 갖다가 조직을 만들었다. 이거는 판사 출신 얘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미칠 리가 없죠. 이건 미친 게 아니라 미친 거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차라리 미쳤으면 그렇다 치는데 이건 미친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어때요? 헌법 법률을 갖다가 위반해도 관계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정권이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계열의 정권에서는 이런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 탄핵시켜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지금 시행령 갖고 모법의 근본 취지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려는 그 입법 의도가 명확한데 그 중이냐 등이냐 갖고 이 자꾸 하나 갖고 농간질을 해가지고 법률을 갖다가 무력화시킨다. 이거는 탄핵사입니다. 지금 민주당 병신 같은 것들 저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저 탄핵시켜야 됩니다. 대통령과 달리 저 제적 과반수만 의결 찬성하면은 그 반헌법주의자 두 미친놈들은 탄핵으로 일단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지는 그건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헌법재판관의 구성으로 봐서는 이거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지금 7급, 9급 여러분도 수험생도 이걸 알고 있는 지식인데 판사 출신의 얘가 미친 것도 아니고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건 아주 작정하고 한 거예요. 이게 쿠데타지 뭐가 쿠데타란 말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 개 양아치의 그 쿠데타적 행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정권이 망한다면 그 두 미친 두 놈 때문에 망할 겁니다. 지금 권력을 잡고 있다고 뭐 눈에 베이는 게 없죠. 미안한 얘기지만 박정희 후광을 얻고 있는 박근혜 군대까지 계엄 선포하려고 했는데도 탄핵을 못 막았어요. 태극기 부대 몇십만 명이 뒤에 있는데도 탄핵을 못 막았어요. 윤석열 누가 지를 지켜줄 겁니까? 솔직히 누가 윤석열을 지켜줘요?
참 한심한 것들이에요. 권력이라는 게 미안한 얘기지만 20% 지지율에 움직일 군대 경찰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누가 윤석열을 위해서 광장에 가서 연설이라도 할 거예요? 그냥 죽든 말든 정권 망하든 말든 지켜보고만 있지. 차라리 일부에서 이준석도 말했지만 어때요? 아, 그래 희생양으로 빨리 그냥 탄핵시켜서 쫓겨내서 다시 승부를 보는 게 낫다. 이런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국민의 이 최소한의 동의 이게 없이 권력이 발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국민과 무관한 게 경찰입니까? 경찰도 국민 가운데 일부이고 특별행정법 관계에 있는 국민이에요. 그 제복을 입은 시민이란 말이 있잖아요. 군인과 경찰. 이 전 국민이 등을 돌리는데 이 권력기관이 동원됩니까? 안 됩니다. 진짜 이 심각합니다. 이거 너무 권력의 생리를 몰라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국가의 병고가 닥친다. 이 상태로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절대 국가 기관 동원 안 됩니다. 지도부에 심각한 병고가 생기지.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어쨌든 그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조직법적 근거는 단 하나의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내부에다가 산하에다가 경찰국을 둔다. 이게 말이 되는 발상입니까 이게? 그 비례원칙 전부위에서 이거는 전형에 적용돼요. 권한 이전에 가는 게 위임위탁, 이 법적으로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행정조직 법적으로, 행정조직은 법률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로 정한 권한을 넘기려면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 권한 침해가 인허가 의제, 행정행위, 그 다음에 계획의 집중력, 이것도 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니까 이 행정조직 법정주의 때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대 가는 거. 이거 행정절차법은 문장을 홀랑 다 외워야 됩니다. 행정기본법하고. 입에 줄줄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함정이죠. 신청 내용, 이의의 예외도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거. 거의 대부분 인정. 이게 다 그 틀린 거로 출제했던 거예요. 이게 법률은 논리 갖고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농간질하면 애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애우면 입에 줄줄 나오도록 옛날에 그 조상님들이 뭐 천자문 그냥 줄줄 입에 읊고 돌아다니듯이 법률은 줄줄 읊어야 돼요. 애우면 최하급이고 안 애우면 최상급 난도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청문주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라는 거. 법적 안정성인데 이것도 일단 그 법치 국가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근데 이건 예측 가능성, 예견 가능성. 예측 가능해야 생활이 안정되잖아요. 불안하면 생활이 안정이 안 되죠. 신뢰보원칙 헌법적 근거가 법률 적합성 이름 틀리고 법적 안정성이다라는 거.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인정됐지 히틀러나 박정희, 전두환 같은 그런 형적 법치주의에서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헌재결정도 마찬가지죠. 헌법재판소도 법치주의는 정의 실현 이것도 슬쩍 들어간데 하여튼 헌재재판관의 이론에 관한 일관성은 없어요. 그냥 그 헌법재판연구관들이 써주는 대로 갖다가 그냥 두서없이 베끼는 것 같은데,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 이 같은 계열로 다루고 있죠. 저 뒤에 부분이 이제 핵심이 중요한 거죠. 정의의 실현도 포함했다라는 거 뒤틀어내지는 않았어요.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장이 법률 근거에 행해야 된다는 거 못지않게 이 법률 여부죠. 못지않게 법적 안정성 또한 중요하게 고려돼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명확성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입니다. 왜? 법치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이 내용이죠. 예측 가능해야 법적 안정성이 오죠. 명확해야 예측 가능하죠. 이런 거 외우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다 법치국가에서 끌어내면 명확성하고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적용 범위에 관한 학설은 빼버렸고, 대법원이나 헌재나 일단 제목이 본질성설이다라는 거죠.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높은 난도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양자의 차이를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렇게 높은 난도로는 안 냈는데 다행히. 자, 대법원 본질상 요구설이죠.
국민의 권리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 적어도 국민의 권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국민의 권리에 관한 거 다가 아니라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뻔하잖아요. 그 본질 사항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학설상 거론되는 게 이론적으로 거론되는 게 기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 중에 기본적인 거. 근데 이거는 대법원이 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거든요. 법률상 법에 의해 보호되는 법적 힘을 가진 거. 근데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 중에 기본적인 거는 원래 논리적으로는 이건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기본권과 관련된 해야지 기본적 권리 중에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그래봐야 이거는 법률적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은 부적절하면서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기본권이라고 원래 해야 돼요. 그래서 슬슬 꼬이는 저게 문제가 좀 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근데 판단 기준에 가는 건데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거 이론에 가는 거 뺐지만 본질상 유무설이 다른 학설과 구별되는 가장 특징적인 게 다른 학설들은 회계적으로 판단하죠. 침해 행정이 회계적으로 다 적용되고 그 이해 거 다 안 된다. 이런 식인데 얘는 본질적인 거냐 아니냐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행정적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이론을 깔고 있으면 판례도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설이 출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잘 안 된다 하더라도 판례 이해하는데 배경 지식이라고 그랬죠. 얘가 개별적 결정해야 된다는 건 이건 별도로 외울 게 아니라 본질성설 중요상 유구설에 당연히 포함된 특징이에요. 규율 대상이 자 이제 나왔잖아요. 아까 그 권리라고 표현한 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명시하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뭔가 표현상 문제가 있다는 걸 뒤늦게 눈치챈 거예요. 전원합의체에서. 그래서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 자, 기본권과 의무. 요 권리와 의무, 기본권과 기본적 의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외워야 돼요. 그 외우기 어렵지는 않죠. 학설 이론적 배경이 있으니까 중요성을 가질수록 이거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독해할 수는 있어요.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 중요하지도 않은 걸 공개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식으로 중요성과 연결시키면 될 거고 상충원의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크다. 이것도 중요성의 예를 든 거다 이렇게 연결하면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이거는 국회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이 증대된다라는 거죠. 이건 위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의 원칙, 즉 행정적인 국회가 제정한 형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은 핵심적 내용을 한다. 이런 걸 뒤틀면 어려운 난도예요.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걸 핵심적 내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틀리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이 실수한 거죠. 이렇게 법률 위반만 얘기할 게 아니라 법률 우위도 핵심적 내용이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좀 실수한 문장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쫀쫀한 거를 난도 변별력 조절하려면 핵심적 내용이 법률 우위다 이딴 식으로 구성을 하면 굉장히 높은 난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미리 유념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도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오늘날의 법률 위반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이게 국가 공동체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대법원이 이것도 전원합의체고 5년 전에 전원합의체도 있는데 대법원이 이게 일관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여기 드러나요. 왜냐면 헌재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민의 기본권에다가 국가 공동체 이게 추가됐다는 걸 여러분들 음미해둬야 돼요.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 이거는 뭐 옛날 2019년 전원합의체 판시한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된 입법자 스스로 본질적 사항에 대해 결정해야 된다는 요구, 즉 의회 요구 원칙까지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상 요구설, 본질성설, 의회 요구 원칙과
동의어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해야 되고, 왜 이렇게 그럼 국가 공동체가 왜 들어갔냐? 자, 헌재 결정을 의식한 거예요. 이거는 표절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헌법재판소 먼저 볼까요? 두 번째 보면, 자, 첫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오늘날 법률 원칙은 단순히 행정적인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니라, 봤던 것 같죠? 국가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자, 대법원이 헌재권을 베꼈습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놓고 시침이 딱 떼버립니다. 베낀 거 표를 안 내죠. 이렇게 되면 헌재 결정을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정직하지 못한 태도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 다행이에요. 그럼 결국은 대법원 헌재 따로따로 판단 기준이 따로 놀면 각각 따로따로 외워야 되는데, 대법원이나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것만 의회요구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간단하게 틀리다는 거 알 수 있죠. 국가 공동체, 국가에 관한 이거. 그다음 헌재가 또 그걸 좀 더 부연 설명한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이것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이것도 실수한 거죠. 초창기.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거. 자, 헌재는 옛날부터 기본권만이 아니라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거는 기본권을 표현상의 실수라고 보면 될 거고, 헌재는 옛날부터 기본권만이 아니라 국가의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것까지 본질사항으로 중요사항으로 인정해 왔고, 대법원도 이제는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같은 판례라도 그런 식으로 대법원이 일관되게 뭐 기본권만이 아니라 통치 조직에 관한 거, 국가 공동체에 관한 거, 뭐 이런 것까지 그 일관되게 판단 기준을 인정했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수의 실력에 따라 이 판례 의미를 갖다가 이 정도 난이도로도 어렵게 단순 결론만 출제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그 출제인데, 그 출제 의견 들어간 놈들 수준도 기출문제 보니까 형편없는 놈들이 들어가는 거고, 또 이제 그 시험의 난도 조절, 공무원 시험은 고시가 아니니까 아무래도 난도 조절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대비는 항상 하고 있어요. 공부는 정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판례 종합적인 전체적인 의미까지 물어버리면 굉장히 높은 난도가 되고, 헌재는 옛날부터 일관되게 이렇게 왔어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결론은 똑같다라는 거죠. 기본권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통치 조직 작용에 관한 것까지 인정한다. 그래서 단순 결론만 물으면 다행이죠. 최하급 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4번, 이건 제약인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저게 박근혜 정권 때 그 지아버지 닮은 짓거리 하다가 대법원에서 참 개망신당한 건데, 거의 저 사문화됐던 걸 갖다가 적용했다가 개망신당했고, 결국 뭐 이것 때문에 탄핵된 건 아니지만 탄핵으로 잘 쫓겨나갔죠. 더 했으면 아주 나라 거덜내고 임기 바쳤으면 진짜 심각했죠. 자, 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그 자체를 보이다. 아니 이게 법의 노조냐 아니냐는 이건 노동상권에 관한 이 굉장히 본질적인 거잖아요. 그렇고 이거는 뭐 본질사항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꼭 헌법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 구급수험생도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대법원이 노동상권이라고 표현한 거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동권을 갖다가 근로라고 바꾼 거에 독재정권 때예요. 이 어떤 의미가 있는, 근로는 그 근면한 노동, 노동 자체보다는 노동의 근면성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면하지 않은 노동자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보면 가치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노동상권, 노동자라고 표현하면 진보적이면서 인권 우호적이고 인권 옹호적인 가치관, 근로자의 날, 근로자, 근로삼권 이런 말을 쓰면은 이건 뭔가 좀
시대착오적이면서 반노동적인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용어상에 이게 5월 1일 메이데이 이거를 노동절로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도 논란이 되잖아요. 그 단어가 중립적인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그 시대 가치를 반영하는 거지 중립적인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질사항 관련 사례, 이거는 이제 포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사례 보면 외우기 쉽게 제가 유형화 시켜놨잖아요. 근데 병의 복무기간은 주사가 안 들었죠. 병의 복무기간이 언제냐는 거는 이거는 병역 의무에 관한 거잖아요. 아까 기본권과 기본적 의무,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국방의 의무잖아요. 국방의 의무, 그죠? 그래서 병의 복무기간은 이게 주석을 달 거버렸나? 기본 의무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본질사항이죠. 외울 게 없죠. 교육받을 권리에 가서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또는 기본 방침. 이거는 교육받을 권리에 관련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기본자 들어가는 게 다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두 번째 거는 조금 체크하고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자 들어가는 게 도시 기본계획 이 말 나오면 이거는 그 추상적인 그 방침을 밝힌 거라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할 여지가 있고 돈 뜯어가면 결국 재산권이잖아요. 재산권의 대표적인 게 돈이니까 재산권 관련 어때요? 세금 뭐 일일이 읽고 토초세 지금 없어졌지만 취득세 그 다음에 분담금 수신료 특별부가세 뭐 외울 게 없잖아요. 돈 내면 재산권 관련된다.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이건 대법원하고 그 헌재가 결론을 달리하기 때문에 요 사건하고 그 부정산의 입원하고는 체크해서 봐야 되는데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사업 시행 인가잖아요. 사업 시행은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사업 시행은 구체적인 내용인 건데 이 전 단계의 조합 설립 인가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 조합 설립 인가가 이게 그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공법인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정해야 되는 특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이 오른쪽에 보면은 도시환경 정비법의 사업시행자의 정관에 위임한 사업시행 인가 신청 시 이 요건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단계인 조합 설립 인가에서 이미 어때요? 토지 수용권 설정 그 전 단계에 된다는 거예요. 헌재 결정은 사업시행 인가가 이게 그 토지 수용권을 설정한다는 건데 대법원이 근데 대법원도 이게 일관되질 않아가지고 저게 문제이긴 한데 대법원도 자 174 볼까요? 174 자, 174의 관련 판례 1번 보면은 그 전 단계 사업시행 인가 전에 먼저 받아야 되는 게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인데 이거는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보충행위 이게 뭐냐면 인가죠. 인가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비하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근데 이게 이게 핵심 정리에는 빠졌는데 요 일반 판례가 30%라고 되는데 근데 이 대법원도 일관되지 않는 게 그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 인가 그 특허 사례로는 해놨나? 저기다 해놨구나. 173회 보면은 이거 173 이것도 30파라고 인용을 해서 그 중간에 괄호 4번 법례상 지위 설정이 있잖아요. 토지구역 정리사업 시행인가 이게 이제 옛날 법률상 용어거든요. 그 사업직에 편입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시행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설정해 되면 행정처분의 성격이고 이게 현행법상 용어가 이제 그 도시개발사업 도시 이렇게 명칭이 바뀐 거거든요.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옛날 법에 따른 거고 그 1, 2번이 같은 성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이거는 조합을 설립 안 하는 특수한 사안이었구나. 특수한 사안이긴 한데 어쨌든 사업시행 인가처분도 이것도 행정주체지위를 부여하는 거로 토지 수용권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부분이 일관되지는 않아요. 일관되지는 않는데 그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법원 입장이 훌륭한 건 아닌데 결국은 애우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논거가 일관돼야 뭐 대법원 판례 뭐 설득력 있다고 말할 건데 그것도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외워야 돼요. 그 헌재 결정은 이게 그 수용권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재산권을 박탈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완전 박탈당하는 건 아니지만 보상을 받긴 하지만 어쨌든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요거를 본질상으로 본 거고 대법원은 그거는 이미 그 전에 그 조합 설립, 재개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처분에 의해서 엄격한 요건으로 그 동의 요건이 충족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사소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는 두 입장이 다 내세울 만한 근거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논리 일관했더라면 사업시행 인가 전에 그 조합 설립 인가 자체가 이미 수용권을 설정하고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일관되게 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이 논거를 음미하면 좀 어려운 건데 지금 도와주려다가 여러분들 더 어렵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그걸 다 소환을 해야 되거든요. 조합 설립 인가도 특허예요. 근데 사업시행 인가도 수용권 설정하는 행정주체 지위를 만드는 특허다라는 형성적인 특허로 이건 어차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알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면은 그 인정사례 5번 지방의 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 인력을 두는 거 이것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는데 이것도 체크하고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논거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볼게요. 그래서 논거가 제 기억으로는 이렇다 할 게 없어가지고 주석을 안 단 건데 한번 제가 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납득할 만한 뭐가 있으면 보충 자료에 나중에 그 논거 주석을 달아놓을게요. 납득할 만한 게 없으면 일단 체크해서 여러분들 외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 신고의무이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신고 의무 분리에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에 관계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해석이 가능하죠. 법의 노조 통보 이거 아까 봤잖아요. 이건 노동상권에 관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본질상 부정사는 이거는 대통령 뭐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국가유공자 단체 대의원 선출을 하는 건 이거는 일반 국민이 기본권은 일반 국민이 다 주체가 되는데 이거는 단체 구성원에게만 인정되는 거니까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선거권과 무관한 거 한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비교할 게 이것도 밑줄을 칠 걸 그랬나? 왼쪽에 큰 번호 3번에 동그라미 4 있죠. 납부 의무자의 범위와 금액 이게 본질사항이고 이걸 그 징수 방법이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이걸 갖다 징수할 거냐 한전 한국전력공사 거기 위탁해서 전기료 선업할 때 같이 할 거냐 이건 방법에 관한 사소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경쟁 입찰의 실시를 위한 절차 등 세부적 내용 이거는 뭐 답을 다 주잖아요. 세부적 내용.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기준 등 입찰 참가 자격 이게 뭐 4번 5번 같은 맥락이잖아요. 경쟁 입찰에 관한 이거 아주 사소한 작은 거죠. 그 다음에 6번 하면 과세 표준 구간이나 과세 표준 구간 이게 지금 재조정한다 그러죠. 그죠? 소득세 과표 줄여서 과표라 그러죠. 과세 표준은 이 구간을 갖다 늘릴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누진 정도도 뭐 40%, 45%, 50%까지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본질 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납세 의무자의 범위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다. 이거 보충 자료로 이미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다음 주요행정작용별 법률 유배 적용 여부. 이거 해당될 때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볍게 보면 되죠. 법규명령은 말 그대로 법률 유보가 법률의 근거 위임 수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임 명령은 말 그대로 위임을 요하는 거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집행명령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필요 없죠. 국민과 무관한 거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니까. 근데 법령 보충 규칙은 이거는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145회에) 있죠. (145회) 보면 괄호 4번 거기다 인용해도 되고 판례에 인용해도 되는데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러고 법적 근거 있어요. 그 배경적인 게 왼쪽 페이지 보면 법적 성질이 법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례에 관한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자주법인데 다만 주민에 걸리지 않은 의무와 벌칙일 때는 요하는데 그 일반적인 행정기관과 다른 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130에 종합 정리해놨어요. 130에 보면 맨 밑에 포괄적 위임이 허용되는 영역 조례 이래가지고 38로 인용을 했죠. 본 김에 여기서 정리하고 끝납시다. 일단 조례하고 그 다음에 큰 번호 먼저 보면 공법적 단체 정관의 조례와 정관 그 다음 정관의 자체법적 사항 위임한 경우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이게 일반적인 행정기관의 법규명령 행정부의 법규명령과 달리 보고 있다. 근데 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게. 근데 어쨌든 이게 최신 그건데 출제가 이미 됐어요. 대법원 규칙은 사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와는 달리 다루고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단 조례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이건 부적절한 표현이거든요. 권리 제한 의무가고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거예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규 사항으로 꼭 권리를 제한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재도 이거 실수인데 이건 근데 뭐냐면 권리 제한 의무부가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규율한 조례를 지정할 때 법률의 의미 필요하다라는 거. 조례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주법이죠. 일반적 행정기관과 달리. 그래서 행정관청의 명령과 달리 얘는 포괄적 이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사무 단체 이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 이거는 위임입법의 한계가 정되지 않는다. 위임입법의 한계가 뭐예요? 이 말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는 얘기. 위임입법의 한계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그거 헌법 75조에 규정된 그거거든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번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에 걸리지 않은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이게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는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 걸리지 않은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이 처분이 아닌 거는 취소 사유가 없죠. 무효밖에 없습니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 이거는 조례잖아요. 그 다음에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권리 제한 의무가 요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법률의 위임 자체가 없으면 무효이돼. 그러나 어쨌든 포괄적이라도 위임이 규정이 있으면 그때 가능하다라는 거. 4번, 5번이 동전의 양면이고 2, 3번 받고. 자, 다시 돌아볼까요? 꼭 그 행정이 침입적인 거 원칙 적용되는데 수익적 행정이 취소 철회 거부는 결과적으로 침입이 되는데도 이거 필요 없다 그래요. 이게 대법원 판례 논리가 제가 볼 때 정당한 건가 저는 의문이 되는데 실질이 침입인데도 필요 없다. 저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저 문제가 있는 논리인데 그와 일관된 유사한 논리는 284에 있거든요. 자, 284에 외래 사전통지 실시사유인데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그게 저거를 갖다가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게 관련 판례 2번 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신청은 침입을 신청할 게 없죠. 수익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 수익적 행정이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현재 권익 침해가 아니므로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38페이지. 어쨌든 논리가 문제가 있지만 유사한 논리이기 때문에 같이 정리하면 시너지 효과는 있죠. 38하고 284. 그 다음에 행정계획, 이건 권력적, 구속적 이 말 들어가면 적용되고 비권력적, 비구속적 이 말 들어가면 적용이 안 된다. 유형화되어 있고 가행정행위 확약은 본처분 권한에 있으면 되지 별도 필요 없다. 명당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인데 유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학설이 얘기하는데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있는 명당 공표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